뭘 더 좋아할지 몰라서 우선 두 개를 세트로 준비해봤어. 라고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또 적당한 말이 무엇이 있을까? 난 잘 모르겠다. 아무튼 고속사들 사이에서 누가 쏘아올린 실로 엄청난 공. 이미 국토교통부에서도 대략적인 이야기를 전하게 됐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간다. 문제 차량 되시겠다. 이 차량은 기아 그랜버드 슈퍼 프리미엄. 2020년에 최초로 출시됐기 때문에 요즘 세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녀석. 그 가운데서도 최상위 트림인 실크로드, 전장 12.49m. 친절하게도 혼합형이라고 표시돼 있다. 금호고속 고객이 된 지 13년 된 나도 이건 처음 본다. 국토교통부에서도 밝힌 적이 있었지만 이 금호고속 혼합형은 규제 샌드박스라고도 불리는 실증 특례가 적용됐다. 사실 이런 혼합형은 금호고속이 처음이 아니다. 영남권 운수사 일부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드마 버스그룹 소속사도 이런 버스를 이른바 스페셜 리무진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운행해봤고 푸른교통 시외버스도 경험이 있다. 심지어 2023년 없어진 노선에서도 운행됐다. 그리고 대한관광 리무진에서도 비슷한 걸 볼 수 있는데 우등과 프리미엄을 혼합한 차량이 있고 이건 최초 잔여 좌석수 26이다. 최근까지 이런 버스에서는 좌석 종류별로 요금을 다르게 매기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는 탑승 인원에 따라 할증 여부가 달랐다든지 시외버스의 경우 고속버스에 비해 우등 등급이 정시 신설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금호고속의 혼합형 버스는 시트 종류별로 요금을 다르게 매긴다고 하니 유념해서 발권해두도록 하자. 버스 좌석에 앉자마자 안전벨트부터 찾는다. 대각선 위치에 잘 보이는 일반형 시트. 내가 이번 시간에 앉는 위치는 우등 좌석 18번. 이쯤이면 충분히 버스 가운데쯤이다. 자리에 앉자마자 지정석 이용 협조 부탁문이 보인다. 지극히 당연한 말 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 의외로 심각한 문제다. 얼마 전 KTX 특실에서 입석 승객과 다툼이 벌어졌다는 말이 나온 적이 있다. KTX 특실은 엄연히 지정석이고 입석 승객의 입실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입석 승객이 대뜸 특실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고 지정석 주인이 다가와서 자리가 맞냐고 묻자 입석 승객이 한 말. 입석인데 내가 다리가 아파서 젊은 사람이 좀 서서 가면 안 될까? 당연히 그런 법은 없다. 지정석은 먼저 발매한 사람이 일정 시간 주인이 된다. 그래서 그 지정석 주인이 거절했더니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각박하게 사는 거야? 결국 답답한 나머지 지정석 주인은 승무원을 불렀고 민원을 제기한다. 기차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버스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이 있을까? 당시에 탔던 혼합형 버스에서는 자리 실랑이가 벌어지진 않았다. 다만 좀 더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겠다. 우등 시트에 주어지는 발받침대 일단 안 쓰기 때문에 치워둔다. 이 노선은 서울 호남 유성 센트럴시티 터미널 8번 게이트 쪽에서 출발한다. 최종적으로 채운 인원 29명 우등 한석 일반 한석이 채워지지 않았다. 한 가지 이야기 둘 것이 또 있다. 화면은 웬 우등 시트 배열만 표시됐는데 여기서 일반 시트를 이용하는 승객이 검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승차권에 표시된 QR코드를 리더기에 읽혔더니 승차권을 확인하라는 말만 되풀이된다. 이 말은 승객이 타야 할 버스가 이 버스가 아니라는 말과도 같다. 내가 나름 유추해보겠다. 일명 혼합 좌석 배차 버스는 예약처에서 같은 시간에 출발하는 차량편이 두 개가 등록된 형태로 안내된다. 얼핏 보면 두 개의 차량편이 동시 출발하는 것처럼 보인다. 검표 프로그램도 혼합 좌석 배차라는 존재 자체가 발령 안 된 것인지를 모르겠으나 10시 30분 출발 차량편은 28인승 우등버스가 취급되는 것으로 판정된 것. 프로그램에 따르면 일반 시트가 설치된 버스가 아니란 거다. 결국 이건 검표사원이 나서서 해결해야 했다. ganang coffee? 모닝커피는 참 제격인데. 아무튼 10시 30분 정시 출발한 이 버스 바로 고속도로 타러 간다. 센트럴시티 터미널 출발 유성행과 같은 버스는 무조건 잠원-IC 진입이 국룰이다. 잠원-IC로 들어가면 본선 정체가 맞이해준다. 출근 시간대를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초와 양재로 향하는 경로에서 열화와 같은 성원은 끊이지 않는다.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도 지나고 이제 슬슬 한국도로공사 관할 지역으로 넘어가 본다. 그리고 푸른 산이 펼쳐진다. 노래 가사에 나온 내용대로 푸른 산 방방곡곡을 지금부터 달리는 거다. 이제 시위로 넘어가는 과정에 들어가니 잠깐 내부를 둘러보자. 고속시외버스에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선반이다. 이거 없으면 가방 놔둘 데가 없다. 그런데 가만 보면 덮개가 없다. 그리고 에어컨 루버 설치 간격을 잘 봐주길 바란다. 원래 시트 간격과 일치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바닥을 좀 둘러보니 뭔가 자국이 남아있다. 아무래도 45인승 일반 고속으로 운영했던 흔적인 듯하다. 금호고속 이전부터 개조 얼마나 했던 겁니까? 마침 도착 예상 시간이 안내된다. 출발 시간으로부터 유성까지 2시간이 좀 안된다고 한다. 실시간 TV 시청은 텀이다. 요즘 세대 버스는 천장에 비상구가 설치된다. 왼쪽 뒷타이어가 오는 자리에도 비상구가 있으니 대피해야 할 때 알맞게 쓰도록 하자. 요즘 같은 시대 스마트폰 정말 많이들 사용한다. 일단 이건 C타입이 아니다. 컵홀더 생수는 여기다가 놓도록 하자. 근데 이런 거 없는 것들도 있다는 걸 참고해야 한다. 좌석 간격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탄 차량은 기아 그랜버드 실크로드로 전장 12.49m 28인승 우등버스라면 보통 차량보다는 간격이 좀 더 넓은 특징이 있다. 일반 시트라고 간격이 많이 좋아진다고 염려치는 말아라. 좌우폭은 좁아질지언정 28인승 우등버스 수준의 간격은 보장된다. 내측 좌석을 통로로 어느 정도 이동시켜주는 기능은 없는 것 같다. 내가 기억하는 금호는 그런 기능을 단 한 번도 넣은 적 없다. 새 차 출고할 때조차. 아참 이거 잊지 말자. 금호고속을 타며 와이파이가 주어진다. 사실 다른 고속사에서도 와이파이 서비스를 해줘서
아무튼 계속 이동해보자. 수원 신갈IC 지나고 있는데 신갈 인근은 틈만 나면 지정체가 벌어지는 구간이다. 하행 기준으로 수원 신갈IC에서 빠져나가거나 신갈 분기점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엉키면서 다른 차선 소통 흐름이 나빠진다. 광역버스가 수원 신갈IC에서 빠져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만일 다른 차선에서 정체가 일어났을 때 버스 전혀 차로도 소통이 어색해진다면 아마도 그것의 가능성이 있다. 이 버스의 목적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일에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아직도 오산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 평일 전용 차선은 안성시까지 보장된다. 수도권 대부분을 전용 차로와 함께한다는 거다. 이미 그렇게 바뀐 지가 2년은 지났다. 그리고 오늘 저녁 메뉴는 교촌치킨. 경부고속도로 하행에 또 다른 마을 구간이 있다. 바로 오산IC에서 남사 진이IC로 넘어가는 과정. 유의해서 지나가자. 이제 안성IC를 통과한다. 금요일에 타는 버스이기 때문에 안성IC 지나고 나서 안성천교 근처에서 차선을 변경해야 한다. 제일 안쪽 차로는 안성천교 인근에서부터 추월차로로 변한다. 아직 갈 길 멀다. 이제 충남 천안을 지나간다. 차로수는 독립기념관IC에서부터 줄어들어서 3개밖에 이용하지 못한다. 독립기념관IC 이남도 통행량이 꽤 많다는 모양인데 그래서 그런지 소통 상황 어색해진 때도 있고 확장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적도 있다. 편도 3차로 구간은 청주시의 남이 분기점까지 이어진다. 청주 분기점까지 잠깐이지만 편도 5차로 구간, 그 이후 4차로 구간으로 다시 접어든다. 청주시 땅을 다 밟았으면 이제 대전광역시 구간이다. 신탄진IC 도달 직전 경부고속선의 오른쪽에서 본다. 내가 안 맞아서 그런지 열차 한 대 보이지 않는다. 신탄진IC 다음은 회덕분기점. 여기서 호남고속도로 지선으로 가게 되는데 유성구가 바로 호남고속도로 지선이 지나가는 지역이다. 북대전IC와 유성분기점만 지나면 유성IC라고 했으니까 어느덧 목적지 터미널까지 잔여거리도 얼마 남지 않은 거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 눈앞에 보이고 있다. 터미널 내부로 들어가는 과정이 좀 복잡하다. 아직 유성복합터미널과 인접하는 도로가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성IC 요금소에서 나오자마자 교차로에서 좌회전, 유성IC 상거리에서 좌회전, 구암교 내거리 우회전, 구암역 상거리 직진, 그리고 복합터미널 부지를 끼고 오른쪽으로 크게 방향 전환. 이렇게 어지러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유성복합터미널 하차장에서 내리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보겠다. 내가 이용한 건 서울 호남 유성 노선의 좌석 혼합형 버스. 총 좌석수 31, 18대 13 비율로 설치되어 있고 시트별 요금은 서로 다르니 유념하자. 웬만한 노선들 지정 좌석제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 호남 유성 노선 혼합형 버스는 요일마다 조금씩 출발 시간이 다르다. 그 외에도 서울 경부 공주 노선도 혼합형 버스가 조금씩 운행된다. 시간표 요금 꼭 확인하자. 혼합형 버스는 정부에서도 발표했던 바와 같이 실증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6월에도 혼합형 버스는 운행된다. 좌석 헷갈리지 말자.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온 적 있다. 우등이나 프리미엄 버스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일반이 줄어들어서 최소한은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차량은 출고가 지연되고 거기에 최소한의 수익성 방어까지 해가면서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 입장도 있다는 걸 내가 모를 수가 있겠는가. 당장 혼합형을 운행하는 금호만 하더라도 한때 부치율 1000에서 2000% 사이로 오갔다가 기업들 매각하면서 어떻게든 좀 줄여봤고 익스프레스 부문이 2022년을 끝으로 일단 단기 순손실과 영업손실 연속 기록은 끊어냈다. 거기에 일반 버스 자체는 불편하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는 걸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좌석 간격도 좁은데 어떻게 소화하냐는 말도 나오는 판국이 아니던가. 금호고속이 운수사들 가운데서는 공격적으로 뭔가를 운영하고 있는 모양인데 과연 실증 특례를 통해 태어난 금호고속의 혼합형 버스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어떤 반응을 종합적으로 받게 될까. 그리고 5월 29일 이날에는 시외 대중교통편이 일명 터졌다. 일찌감치 매진을 기록한 버스들이 줄지어 나왔다. 늦은 시간대가 되어서야 그나마 잔여 좌석이 좀 나왔다. 원인은 다름 아닌 26일 오후에 일어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의 붕괴로 인한 선로 통제, 기차 입출구와 운행 차질. 29일 당일에도 역시 운행 중단 열차가 있다는 게 안내됐고 승차권 구하는 난이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기차 운행 차질 때문에 불편을 호소한 사람들이 여러 나왔고 버스로 눈길을 돌려야만 하는 경우도 역시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매진 버스가 평소보다 많아지는가 하면 임시차 배차도 했지만 역부족인 경우도 있었다. 소위 멘탈 터지는 한 주가 5월 마무리를 앞두고 이어졌다.